사회가족협의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 장원입니다. (2014년부터) 기나긴 시간들, 진상규명을 위해 뛰어왔던 시간들, 유가족과 국민들의 노력들, 투쟁하는 모습들, 단식, 삭발, 도보, 정권웅성, 캡사이신, 물대포, 5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서러움하고 분노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자제를 못하겠습니다. 실례인지는 알겠지만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분담된 제 토론 시간을 쓰겠습니다. 감정적이 아닌 냉정하고 정확한 유가족들의 시선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 성과 향후 과제, 오늘 이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의 여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유가족들에게 지옥과 같았던 그날 4월 16일 이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전해철 의원님, 박정민 의원님, 그리고 행복항에서 동고동락하며 유가족들을 챙겨주셨던 김철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도 우리 가족들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로 큰아들을 잃은 유가족 아빠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수학여행 중이던 우리 아이들이 탄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저희 유가족들은 텔레비전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에 동원 가능한 모든 구조 세력들이 세월호 사고 세역에 총출동해 미처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을 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전원 구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구조된 내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원 구조 보도는 오보임이 밝혀지고 얼마 안 지나 단원과 아이들 전원 포함 330명이 구조되었다는 또 다른 오보가 나오자 가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진도로 향했고 달리는 차 안에서는 계속 방송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빨리 도착해서 우리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야겠다는 생각만 하며 진도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생존자 명단에 없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생존자 명단에서 내 아이의 이름을 찾지 못한 순간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대기소에서 정부 관계자가 발표한 내용들은 방송과 같았으나 실제 현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애가 끓던 우리 가족들은 구조 현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배를 빌려 사고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우리 유가족들이 사고 해역에 도착해 목격한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날 온종일 들었던 정부의 모든 발표와 이를 전달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 보도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월호 주변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 아이가 안에 있는데 그날 세월호가 가라앉은 밤바다는 너무도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그 바다에서 우리는 믿었던 대한민국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2014년의 대한민국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우리 부모들의 절규에, 우리 국민들의 믿음에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당시 팽목항과 진도에서 아이를 찾아 헤매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생사 안위와 구조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피해자인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진도와 팽목항에는 우리 유가족보다 더 많은 사복경찰과 정복경찰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사찰하였습니다. 2014년 정부와 권력자들에게는 가족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에 대한 관한 정보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구조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 더 급하고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유가족들을 더 한층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일련의 과정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의미는 그날 억울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던진 질문, 즉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남겨진 우리가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상적인 사회라면 우리 아이들처럼 국민이 국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국가를 믿고 서로를 믿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믿고 어른들을 믿고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서로를 챙기며 침착하게 양보하는 우리 아이들은 2014년에 국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기울어진 세월호가 복원되지 않고 침몰하리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탄 승객들은 제일 먼저 구명조끼를 입고 그 배를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배가 곧 침몰하리라는 것을 알고도 살기 위해서는 그 배를 즉각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 모두는 승객들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우리 아이들에게 대기하라는 명령만 반복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배를 탈출하라는 태선 언내를 하지 않고 300명의 승객들을 선내에 가둬둔 채 선원과 해경은 침몰해가는 세월에서 자신들만 탈출했습니다. 모두를 구할 수 있었던 100분간 끊임없이 아이들의 탈출을 그들은 막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아이들의 생존을 막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필사적으로 304분의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겁니다. 그렇게 내 아이들이 죽어가던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도 바보같이 우리 유가족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 포함 승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믿었습니다. 2014년 세계 국력 순위 10위권을 상당하는 대한민국이라면 당연히 무려 304명의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구해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주검을 안고 울면서 우리는 또다시 믿었습니다. 내가 태어나 살아온 이 나라가 억울하게 아이를 잃고 절규하는 부모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 이유를 밝혀내 제대로 처벌하고 다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은 믿었던 우리 아이들을 죽였고 믿었던 우리 유가족과 전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들이 나팔수였던 대한민국 다수의 언론은 앞장서 우리를 속이고 조롱하고 상처 입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이해를 위해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행사해야 한다. 는 국가의 존재 원칙을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겨우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자국의 국민을 희생시키고 기만하고 상처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사유화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죄 없는 국민들과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킬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을 사유하여 국민을 살인하고 그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헌법에 의거하는 존재하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원칙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진상규명의 목표는 304명의 국민을 희생시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이 대한민국 역사의 적폐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적폐라는 것이 이후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기 위해 청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되었습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가 청산해야 할 수많은 적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주장했던 세월호 참사 현안으로서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서 우리가 요구하는 적폐 청산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고한 304명의 생명을 희생시킨 국가 권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입니다. 누가 7,000톤짜리 저 큰 배를 국민을 보는 앞에서 침몰시켰습니까? 누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고한 국민 304명을 죽였습니까? 누가 우리 어여쁜 아이들 250명을 죽였습니까? 누가 이 모든 참사의 책임자입니까? 누구를 잡아서 가두고 어떻게 처벌해야 이 참사의 책임이 온전히 밝혀집니까?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선원과 선사 그리고 유병헌이 이끄는 구원파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위원회와 민간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하고 수사와 기소하였습니다. 재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선원들과 선사는 일부 처벌받았고 유병헌은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세월호 관련 모든 책임자 처벌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 아이들의 증언과 당시 죽음으로 돌아온 희생자 아이들의 핸드폰 영상을 통해 우리는 진짜 책임자가 그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04분의 희생이 진짜 책임자는 다름 아닌 박근혜, 청와대,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구조 세력입니다. 세월호를 도입하기 위해 법령 개정과 불법 대출까지 사양한 이명박 정권 관계자들입니다.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키고 진상규명에 꼭 필요한 많은 증거들을 은폐, 훼손한 해수부 담당자들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감시 사찰하고 탄압한 기무사와 경찰 관계자들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일기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박근혜 청와대 실세들과 국정원입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앞장서 세월호 관련 모든 법안을 반대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비열한 프레임을 생산해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과한 욕심으로 둔갑시킨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자신의 관리 감독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않았던 선박관리 담당자 공무원들입니다. 권력의 비부터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앞장서 비난하고 조롱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해낸 부역 언론인들입니다. 국민을 살인한 자들과 그 살인자 권력을 지키려 적극적으로 파수꾼 노릇을 했던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사법부, 정치인들, 각 분야 전문가들, 언론인들, 그리고 극우 보수 세력들이 모두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은 죄에 합당하게 처벌하는 것이 결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인 것입니다. 아이러니는 억울함이 하늘을 덮고 그 아픔이 바다를 가득 채울 것 같은데 당연히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범인들은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들이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더 고통받는 피해자인 척 행세하는 모습에 우리 유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을 살해한 자도 최고 형량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무려 304분의 무고한 사람을 살인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이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모두 수사하고 기소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해야만 다시는 이 땅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죄 지은 자는 쥐 보화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 관련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과 유가족이 분노했던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사에 임해 주십시오. 무엇이 우리 아이들과 무고한 304명을 죽였는가? 라고 묻지 마시고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는가? 물어야 합니다. 조사, 수사, 기소, 재판, 처벌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안에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맡은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단계에서 최대한의 범위까지 나아가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범죄 혐의가 특정되면 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사 의뢰와 고소, 고발 조치 등을 신속히 행해주기 바랍니다. 수사기구와 적극 공조해서 조사하길 부탁드립니다. 수사와 조사는 분명히 권한과 영향이 다르니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기 바랍니다.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보고서 작성에 있지만 조사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목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상규명의 첫 번째 목표인 책임자 처벌을 위해 청문회 실시, 특검 요청 등 위원회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기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당시 국가 권력이 저지른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살인 범죄를 감추기 위해 국가 권력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 당시 구조 세력인 박근혜 정권의 권력에 대한 창끝을 날카롭게 유지시키길 바랍니다. 둘째,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과적, 고박불량, 불법 징계추, 조타미숙으로 결론 내리고 그 밖의 모든 주장들을 음모론으로 일축했습니다. 이후 과적, 고박불량, 관련자 처벌을 이루어졌으나 조타미숙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조타미숙을 무죄로 선고했다는 사실의 의미는 세월호 침몰 관련 선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발족된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원인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의한 기계적 결함에 의한 원인이었다는 주장하는 내인설입니다. 또 하나는 기계적 결함 외에 다른 내적, 외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조사해야 된다는 열린안입니다. 선체조사위의 공관은 앞에서 이정일 당시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님께서 자세히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즉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선체조사위원회에 대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직후 실종자 수색에 3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세월호 선체를 진입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이 3개월 남짓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한 시간과 확보된 조사 자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 결과 보고서가 2개 안으로 나뉘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전문가 위주의 인적 구성이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차례의 전원회를 지켜보며 유가족들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침몰 원인 규명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분명함에도 위원과 조사관들은 서로 편을 나눠 과도한 감정적 갈등을 노출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마땅히 자신의 인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제 제기를 존중하고 숙고하여 더 발전적인 조사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각자의 자존심과 오만함을 가감없이 내비치며 논쟁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유가족들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조사 보고서조차 안 나오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그토록 격렬했던 논쟁의 목표가 침몰 원인 규명이었는지 상대 측에 대한 공격 그 자체였는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품격 없는 논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귀한 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집착해 침몰 원인 규명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이유가 인적 구성의 기준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벌해야 할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지체된 인양과 진고훼손을 침몰 원인 규명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인양된 선체 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중요한 사실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참사 당시 큰 의문점 중 하나였던 급속한 침몰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운항 중에는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할 수밀문과 맨홀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후 침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밀문과 맨홀이 제대로 닫혀 있었다면 세월호 골든타임 100분은 6시간, 즉 360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수밀문과 맨홀을 닫지 않은 채 운항한 선원들과 선사의 책임, 그리고 감독기관의 책임은 제대로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 소재를 세월호와 잘못된 관행증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세월호가 잘못입니까? 기계적 결함은 기계의 잘못입니까? 기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인간의 잘못은 가려진 채 모든 것이 세월호의 잘못으로 돌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후 이 문제는 사참위의 과제로 연결되리라 기대합니다. 남겨진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자도 잊지 않았지만 선제의 조사를 엉망으로 만든 이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와 용역 보고서 그리고 종합 보고서와 각종 조사들의 그 담당 조사관과 위원들의 이름을 명기하게 하여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기록은 역사가 됩니다. 다수의 선조의 조사관들과 위원 여러분들께는 그저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너무 짧은 조사 기간 동안 너무 많이 훼손되고 은폐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슬픈 원망의 눈길을 감당하시느라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진심을 우리 유가족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켜보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알고 싶은 세월호 침몰 원인은 이것입니다. 누가 타기를 물려 급격한 대각도 변침을 하였는가? 누가 이토록 결함 많은 세월호를 도입하고 운항을 허가하였는가? 누가 세월호 기계 관리를 이토록 엉망으로 하였는가? 누가 세월호 안전점검을 이토록 불성실하게 하였는가? 누가 수밀문과 매너를 갖지 않고 운항하였고 누가 이런 짓을 허락하였는가? 누가 세월호의 승객들을 배에 태우고 탈출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차 하지 않았는가? 누가 승객들을 배에 남겨두고 탈출을 감행할 수 있는가? 질문들을 비롯해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모두 가려내고 그들을 협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세월호 진상규명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방해자들을 처벌하라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정부와 기존 권력의 부실한 엉터리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기 특조위는 비록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반쪽짜리 위원회였지만 국민과 국회와 같이 만들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첫걸음으로 삼으려 했던 조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 특조위의 조사를 집요하게 방해했고 결국은 불법자로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왜 필요했습니까? 처음부터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해 정확히 책임자들을 기소했다면, 처음부터 해시원이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가 잘못된 기소를 되돌리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진행했다면 세월호 특별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유가족들과 의로운 시민들이 6년째 거리에서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참사 이후 절대다수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고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막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가족과 시민들은 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했습니다. 기존의 수사와 기소로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았으니 더 이상 더 자세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라. 이게 박근혜 정부를 향한 국민과 국회의 준엄한 요구였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1, 2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앞장서서 방해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으로 세워진 조사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행정부인 해수부를 앞세워 청와대가 방해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상권분립이라는 국가 운영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그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하던 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법적 폐쇄력이 앞장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무죄와 집행유예가 웬 말입니까? 대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로막는 세력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유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참사의 피해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만국의 인류가 한마음으로 인정한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도 부정합니다. 지난 6년간 우리는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도 선체 인양 과정에서도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한 그 어떤 활동에서도 피해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소위 전문가 집단은 참사의 피해 당사자인 우리를 이해관계자라고 이름 붙여 진상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그 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도 공개하기로 약속했던 그 모든 정보를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정보 공개를 가로막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사찰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이 정보기관을 이용해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찰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 정권에 유리한 정보를 가공해 유포하고 불리한 정보를 감추었으며 정보의 진위를 왜곡하고 비틀어서 유가족들과 세월호 특조위를 공격하도록 기존 언론과 보수단체에 지시하고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열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와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것입니다.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로 놀러가다 죽은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죽은 아이들을 앞세워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라는 프레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공격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천박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막말을 배설하는 구구 세력들을 앞세워 희생자들을, 피해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놀러가는 길이 아니라 정규 수업의 연장인 수학여행 중에 희생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세월호 침몰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상 교통사고가 아닐 뿐더러 우리 아이들은 침몰 시작 후 100분 넘는 시간을 배 안에서 선원과 해경들을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 죽었습니다. 이 모든 만행의 선두에는 박근혜 정부의 편에서 부역하던 언론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부터 언론은 철저히 정부의 편에서 보도하고 난투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 잊지도 않은 에어포켓, 500명이 넘는 심해 잠수사, 그 후로 이어진 보도들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면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참사 당일 전원구조 오보라는 보도 참사 이후에도 언론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모략하고요, 공격했고 청문회를 비롯해 진상규명 결과 발표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자신과 조직의 안위만을 생각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편에서 그들이 입이 되고 손과 발이 되어준 그 모든 진상규명 방해 세력들도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불의가 단죄받고 정의가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만 다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대형 참사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자들이 누구입니까? 일기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과 해수부, 국정원 지휘부와 담당자들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특조위원들을 감시하고 사찰한 기무사 담당자들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언론과 정치인들입니다. 구구 보수단체의 회원들과 가짜뉴스를 유포한 조직한 자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해서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에 부탁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들의 범죄 행위를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사참위의 수사 요청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전담 수사반을 최강의 팀들로 구성해 반드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정권 부실했던 검찰의 수사 결과를 새로운 전면 재수사로 철저히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짓다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선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도 법을 어기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공정함의 원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권력자들의 행위는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는 정의의 시선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법부에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이 304분입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이 아니라 나라를 뒤흔든 적폐들의 대형 살인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임받은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지른 대형 살인사건입니다. 조직적 은폐와 방해로 그 살인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농단까지 서슴지 않은 살인자들에게 재판정에서 꼭 중형이 선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참사당의 대통령 보고시간 조작과 공문서 위조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와 관련한 중범죄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국민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하고 보고서를 고치고 절차를 무시한 채 훈령을 개정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어찌 가벼운 범죄이거나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잔인하고 비열한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304분의 희생자와 그들의 유가족이고 세월호에서 스스로 탈출한 생존자들입니다. 피해자의 진상규명 요구를 가로막는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보고서 조작과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공문서 위조를 감행한 자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보다 권력자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김을 자인한 것이 됩니다. 세월호 특별히 사찰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공익을 위한 사찰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악용하여 국회가 만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사찰하고 조사를 방해한 무거운 범죄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상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범죄를 다루는 판결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유가족은 법정 투쟁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자 처벌을 미루면 우리가 직접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할 겁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모든 재판에 참석하여 지켜볼 것이고 직접적인 증언을 하고 탄원서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별 판결의 정당성을 격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회가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선조위에서도 이번 서참위에서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특별법이 세 번째 제정되고 이에 따라 3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과 유가족의 요구에 국회가 호응하여 만든 위원회들입니다. 국회가 위원회를 만든 주체인이 앞으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회가 조사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난 6.12 세월호 특조위 전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결과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강제 해산입니다. 엄연한 삼권분립 위반이며 헌법 유례 사례입니다. 이번 동부지법 판결은 그야말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 행위를 눈 감고 용서한 판결입니다. 국회는 강력하게 동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결에 항의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지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단 한 가지 구호를 외치며 싸워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난 5년간의 싸움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된 성과는 한마디로 책임자 처벌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304분의 희생자를 살인한 죄로 처벌해야 할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않음으로써 304분의 국민을 살인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 살인죄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 분명히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세월호 침몰 원인과 그 거대한 살인행위의 공범자들이 누구인지 샅샅이 밝혀내고 찾아내서 그들을 모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무능, 무지, 무책임, 잘못된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달아났던 모든 범죄자들을 형법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범죄자들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통해 가차없이 응징하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을 찾아내고 그들 모두를 처벌하는 그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내는 그날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부정부패 적폐 세력들을 모조리 청산하는 그날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의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고 남겨진 이들의 진정한 추모를 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우리 큰아들 준영이 아빠로서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준영이를 다시는 볼 수 없게 한 겁니까? 도대체 왜 한없이 착하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내 아들을 죽인 겁니까? 도대체 왜 열심히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나를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 살게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주시기를 오늘 함께 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